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들 상당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만들어진 그러한 국가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만들던 당시에 직접 국가 건립에 참여한 국민들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던 그 시기를 그때를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그 젊은 국민들, 그런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을까요? 그저 원래부터 있었던 국가 혹은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5000년도 전에 만들어진 국가가 그대로 대를 이어서 대한민국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는 스스로 날 때부터 스스로 생겨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소멸함으로써 후계자도 없이 당대에 끝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국가는 자기의 자식에게 그 국가를 물려주고 죽지 못한다는 것이 좀 슬프게도 들리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생물은, 생명체는 감정적으로 후계자에게 자신의 나머지를 물려준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러한 승계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모두 우리들이나 혹은 다른 식물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처음 이 나라가 생겼을 때 세상에 최초로 존재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이 망해버리게 되면, 소멸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땅을 다른 누군가가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의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면 마치 공중에서 공기방울이 터져버리고 다시는 그 형체를 찾을 수 없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1948년 7월 17일 최초로 만들어진 헌법, 그 헌법이 나라를 만들 것을 명시하고 있는 그러한 헌법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다면 건국헌법, 그 건국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부모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 헌법은 이 헌법에 따라서 만드는 나라는 헌법주의 국가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헌법주의라 함은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정해놓은 대로 국가를 세우고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용하는 이념, 이데올로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념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주의라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 헌법주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법을 배운다든지 혹은 다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입헌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입헌주의와 헌법주의에 대해서는 나의 책들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 국민들은 그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헌법주의라고 하는 최고의 그 이념을 위에다 두고 그 밑에 세 가지 기본 이념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이 헌법에 따라 만든 국가의 주권은 전체 국민에게 있다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주의를 약칭으로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은 전체 국민인 주권자에게 국가 의사결정의 최고 권한을 그에게 부여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그 민주주의를 광의로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인민민주주의라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 헌법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를 가리키는 민주주의에서는 광의로 했을 때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국민주권주의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한 가지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념이 권력분립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는 의원내각제로 하면 무슨 상관이냐, 또 입법정부와 집행정부가 어느 정도 그 연계를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건국헌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분립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적당히 권력분립을 좀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근본 이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분립주의는 단지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손을 잡고 국가의 목적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면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효율성의 면에서 그들은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죠. 개별 국민을. 그러나 권력분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분립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정했던 것이죠. 국가의 통치기관이 서로 융합하게 되면 권력의 속성은 권력은 계속 커지는 것을 추구하고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마치 엔트로피 법칙처럼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조금만 틈을 두면 전체 국민의 그 국민 주권을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분립주의는 비록 효율을 좀 낮추더라도 반드시 그 위치를 지키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 다음으로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형법 교과서를 보면 법치주의와 헌법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 법치주의를 그 영역을 제대로 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 분립주의를 다시 한번 제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법치주의는 헌법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헌법주의의 하위에 있는 이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는 국민주권주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헌법의 기본 이념인 이 네 가지,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권자인 전체 국민의 국민 주권주의를 보장하면서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만들어진 후 헌법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는 헌법주의를 다시 한번 지켜주는 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 전체를 가리켜서 헌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혹은 그 일족의 혈통에 따른 어떤 강력한 결집력이 없는 평범한 개개 국민 모두에게 국가의 가장 센 권력인 주권을 그들의 집단에게 준다는 기발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역발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의 집단에게 가장 강한 권력을 주어서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자들을 밑에 두고 부리면서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그렇게 운용하려고 하는 국가의 체계입니다. 그 법치주의는 헌법주의보다 당연히 아래에 있는 이념입니다. 그리고 실제 개개 국민들은 자주 접하는 것이 이 가운데 법치주의와 접하게 되죠. 왜냐하면 주권자의 아래에 있는 통치기관들이 바로 이 법치주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하면 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고 그 총체로서는 주권자를 구성하지만 개인으로서는 그 국민들이 이 법에 복종을 하는, 역시 이 경우에도 상호 호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지배자이면서 한쪽은 거기에 복종을 결국 하게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이 21세기 헌법주의 국가의 체제는 대단히 그 구조상 우수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법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거기에 대해서도 직접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가령 가족제도 같은 경우에 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그 가족제도를 변형시키든지 혹은 폐지하게 된다면 헌법은 일단 그것을 아주 폭넓게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제도와 같은 것은 법치주의의 한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재산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지구 환경이 극도로 나빠져서 사유재산제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적어도 그러한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사유재산제도를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 헌법이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자유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에서는 자유경제 질서를 유지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법을 제정해서라도 자유경제 질서 자체를 폐기하는 데 이를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우리 헌법 제9장은 경제의 장입니다.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 가운데에는 이것을 시장을 집어넣어서 자유시장경제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좁은 개념입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자유경제 질서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 헌법은 직접 법치주의 한계를 곳곳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령 공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공정하다. 이것은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만일 법률로 모든 국민은 공정하게 살아야 한다.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공정하게 사인 간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공정하게 하라는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이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한다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제약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헌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정하라는 법률이 자유경제 질서를 깨뜨리게 되면 자유경제 질서를 침해하게 되면 그 경우에도 헌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만일 이 공정을 추구해서 사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을 법률로서 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또 공기업을 늘리는 혹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그러한 기업이 사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 이런 것을 늘리기 위한 법률을 만들게 되면 이 경우에도 역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헌법에 따라 만들어졌고 헌법에 따라 운용이 되고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은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법치주의에는 그 한계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